안녕하세요. 삼성선물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4월 2주차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재된 뉴스들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나올 수 있는 주요국들 정책은 이제 대부분 가닥이 잡힌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심리보다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의 진행 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IB들은 성장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2020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는 현재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주 달러는 다시 대부분 통화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100선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나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같은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 환율이 불안한 양상을 지속하면서 이 신흥국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게 달러를 단기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기구를 추가로 발표했었는데요. 지난번 통화수합 계약에 더해서 글로벌 달러 경색 문제를 추가로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달러가 시급한 일부 국가들이 현금화를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할 시급성을 경감시켜주는, 즉 국채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미국 국채 보유가 부족한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들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국가들에 대한 경계는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차 정점은 지난 반면에 신흥국 크레딧 스프레드는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흥국들에 대한 경계 확산이 하방 트리거가 될 가능성 또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그나마 금융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던 뉴스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논의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대규모 감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유가 급등을 촉발했었고요. 이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오는 6일 감산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밝히면서 지난주 WTI 기준으로 31.8%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중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 유가 폭락에 대한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지면서 감산회의가 8일 또는 9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은 합의 가능성에 회의감을 다시 야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들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양국 주도의 감산을 다시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번 감산 합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오펙 플러스 이외의 산유국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들 간 이해관계는 다시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정부의 지시로 감산이 가능한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이 국영기업 위주의 산유국들과 달리 민간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감산을 원하는 만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산 참여 강도 그리고 대규모 감산 기대 등락에 이번 주 원유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영된 첫 번째 보고서였는데요. 내용은 예상보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70.1만 명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10만 명 감소 대비 크게 부진했었고요. 실업률도 3.5%에서 4.4%로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고서는 보통 12일이 있는 주간, 해당월 중순에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만큼 코로나 영향이 아직은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된 지표라는 점에서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의 수치들은 지금보다 훨씬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4.8만 건으로 그 지난주와 합산할 경우에 코로나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주 만에 거의 1000만 건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위기 때보다 고용의 헤드라인 수치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지표의 성격이 과거의 위기들과는 아직은 좀 다른 만큼 금융시장은 충격적인 수치 의미를 모두 반영하진 않고 있는데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실업 문제는 대부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영구적 실업이었고요. 해고되는 주체는 주로 정규직들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기 전망 훼손은 고용시장의 양과 질을 모두 떨어뜨렸었고요. 고용시장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었던 미국의 이 고용자 수는 2010년 이후에야 증가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었고요. 2007년 당시 실업률은 2017년이 되어서야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실업의 상당수는 아직은 일시적인 실업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 부실한 기업의 파산이나 구조조정이 이번 실업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권고 또는 강제하고 있는 생산활동 일시정지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자영업 파산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비중이 아직은 높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의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한계 기업 그리고 자영업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실업자들이 영구적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당장의 가파른 고용지표 급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지속기간입니다. 또 아무리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작해서 흔들리는 기업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는 일부 구조조정은 단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아직 금융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4월, 5월 전에는 정점을 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해당 전제의 의구심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하방 압력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발표된 중국 3월 PMI 지표들은 모두 가파른 V자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수치 반등의 폭, 그 강도만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었는데요. PMI가 전월 대비 개선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들로 구성이 된 지표인 만큼 인위적인 경제활동 정지가 광범했었던 2월의 강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지표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지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 경기 충격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음을, 그래서 중국 내 조업 상황이 실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조금씩 재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향후 관심사는 중국이 여타국들 상황과 별개로 자체적인 경기 정상화 경로를 보일 수 있을지일 텐데요. 사실 일부에서는 이르면 4월 중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고 전인된 날짜를 다시 발표해서 대규모 부양책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의 외부 유입 또 내부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화 선포의 일정을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정상화를 깨는 중국 정부 행보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나홀로 흐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은 우선 지난주 후반 감산합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급등 마감했던 유가의 높은 변동성이 특히 주시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감산 합의 실패 탓을 돌리는 현재 공방이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미국의 감산 참여 여부, 또 이번 주 중 실제 합의 도달 여부와 감산 규모 등에 좀 주목됩니다. 또 FOMC 의사록에서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재개를 결정했던 연준 위원들의 견해들에 더해서 향후에 새로운 정책 수단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을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 연준이 조금씩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일 계획을 발표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칫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면 연준은 다시 유연하게 매입 규모를 늘려서 방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입 규모 감소 자체에 큰 경계를 세울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약 신흥국들 불안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3월 대비해서는 조금은 낮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 대응은 더욱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번 주에도 리스크 관리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